부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혈 뚫리고 나서 어제 주간을 갔었는데 기아도 좀 운 좋게 이제 그 강호 콜드가 딱 되면서 6회를 끝나고 승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니치만 어제 경기를 세이브가 이겼다면은 이제 오릭스는 이겼죠. 편안하게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게 2배당짜리다 보니까 원점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뭐야 그 자질구레한 배구나 저 배구란다 K리그나 J리그 빼고 접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경기가 기아 말고는 경기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첫 경기죠. 그리고 어제 접전에 대한 뉘앙스를 얘기를 했었고요. 비슷한 경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야 9개하고 배구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경기고 오늘 6시 경기 두 경기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오넴하고 히로시마인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원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안성을 가지고 있죠. 11승 19패고 원점 만들려면은 지금 8점 정도를 더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호소노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계속 로테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히로도 원정이 약한 부분들은 가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타격점이 발생을 하면 정말 쉽게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투수는 토코다하고 이 구리라는 선수가 원래는 이제 그 스윙맨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선발이랑 불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구리 같은 경우도 선발로 들어오자마자 좀 잘 정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모리요 모리 구리가 아니 구리는 오리스는 구리 알렌이죠. 토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성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히로도 좀 왔다 갔다가 좀 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6승을 또 먹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모리시타와 아두아와 타마무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토코나가 1선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기는 한데 근데 왜 또 언터처블의 1선발까지는 얘기를 하기 어렵냐면 탈삼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니오넴이 딱히 그다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냐면 히로 승을 보고 다득점이 좀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든 쉽든 뭐 중간이든 뭐 저한테는 그런 게 이제 뭐 난이도 언급은 하는 부분이지 베팅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뭐 쉬운 경우에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안 할 거 아니면은 가야 되면은 뭐 어떻게든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렵다고 했는데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안일해 봤을 때 분석은 다 맞았는데 조합을 뭐 다른 걸 잘못 한 개 잘못 찍었는데 뭐 쉬운 경기를 못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죠? 그래서 히로 승에다가 다득점이고 확실히 또 우리가 히로의 안 좋은 점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지만 투수나 아니면 뭐 저득점 경기에 승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풀어보면은 다득점 싸움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발현이 되면 승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다. 요거는 다시 한번 검증이 어제 경기로서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라쿠텐하고 한신요. 라쿠텐은 지금 뭐 역배를 보고 반대편을 반대로 보고 이런 포지션에서는 계속 썼었는데 승까지는 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선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 코자도 지금 3년 연속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좀처럼 뭐 반등이 된다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라쿠텐조차한테도 3대2로 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세이브 역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타선이 사이키라서 조금 덜 줬는데 그 다음 이닝 때 점수를 또 얻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신이 분위기가 확 죽었어요. 맞죠?
그리고 한신은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풀어가냐면 나카노나 님 치카모토 추천 요런 감사합니다. 이제 리드오프 형들을 가지고 경기를 좀 풀어서 좀 상대를 괴롭혀서 그런 부분들을 보였지만 그런 경기들도 오히려 세이브한테 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안 좋기 때문에 1.5라는 부분들이고 오타케 같은 경우는 명암이 확실한 선수죠. 왜? 그냥 느린 볼인 윤영철이에요. 윤영철. 제구가 엄청 확실하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런 투수들은 선택지가 따로 없어요. 파워 피처는 강속구로도 갈 수 있고 제구가 강속구인데도 제구가 좀 되는 선수는 뭐 두 가지 방향 아니 맞춰 잡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오탄케는 무조건 맞춰 잡거나 아니면 제구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가야 경쟁력이 된단 말이죠. 순번은 지금 원래 오타케 순번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앞에 상황들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4경기를 다 그런 식으로 치고 잡을 수 있는 경기 4경기를 다 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이브도 못했잖아요, 형님들. 그 4대2 그 경기 빼고 4위기 나와서 그때 털은 거 조금 털은 거 그때 말고는 다 뒤집어서 이기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고 라쿠텐도 지금 3 이상을 잘 넘어가는 경기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팀한테 졌다는 거는 분위기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3년 내내 기회를 주고 이 못하는 코자를 가기는 좀 그럴 수는 있단 말이지. 근데 저는 이런 경기 때 항상 이 한신이란 팀이 반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한신이 승을 가져간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오늘이라고 봐요. 왜? 어찌 됐던가 라쿠텐은 선발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항상 근데 한신은 그랬어요. 일주일을 보고 이렇게 봐오면은 어 방향이 못 가겠어요. 그래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느림볼이. 근데 라쿠텐도 그런 경기들을 잘 잡지를 못하잖아요. 왜? 3점 나오고 2점 나오면은 다음에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특히 투수들이 가장 문제야. 그러면 한신이 그런 부분들을 아예 못 잡아가는 팀이면 패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득점만 찍든지. 근데 한신은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타케가 나와서 불안한 건 사실이고 진짜 불안을 안고 5이닝까지 가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코자도 지금 3년 내내 기회를 줬는데 잘하는 날이 조금이라도 있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못하는 위주로 경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라쿠텐의 이 투수 미래가 하야카와 말고는 쇼지도 있죠. 코자 말고라도 그죠?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라쿠텐도 어떻게 됐던가 불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불안성을 내포를 하고 가져가야죠. 왜? 잘할 거다 못할 거다 보다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투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나 그나마 알고 있는 이 노리모토라는 선수는 지금 거의 뭐 굴려서 다 쓰고 있는 부분 아니야? 맞죠? 그냥 마무리만 하면 마무리도 하고 아니면 마무리 안 나오고 그 마무리 전에 셋업 투수가 승을 거둬서 마무리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라쿠텐 아예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한신 때문에 지금 오버 볼 수는 없는 입장이죠. 라쿠텐도 그런 기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이고 그래도 라쿠텐 승까지 자주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왜 그냥 뭐 3대 0으로 이기고 반대 못해서 이기고 이런 거지. 뭐 못해서 이길 수도 있고 조금만 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라쿠텐은 엄청 자기가 잘해서 4점 넘어서 이런 경기들은 최근에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있었죠. 라쿠텐 주니치 6월 10일 날 목요일 날 4대 0 한 경기. 이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바로 0점 받거나. 그래서 저득점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한신을 가고 한신이 우찌됐던가 리드오프 대해서는 제가 나쁜 점을 크게 못 찾겠거든요. 좋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경기에 또 풀어가요. 안 될 때는. 그래서 저는 한신을 그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쿠텐을 조합까지는 안 가져갔어요. 그저께 세이브도 역배를 가고 역을 가고 그런 거 저는 구애 안 받는 스타일이잖아요. 두산도 역배가 두포를 갔어야 되고 왜냐면 그 경기를 간 이유는 오리스하고 두산 간 거는 솔직히 한 개 더 넣고 싶었어. 근데 이제 두산이 이제 어제 제가 뭐랬어요. 우치할 때 서울 건하고 대전 건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랑 끼운 거거든요. 우찌 됐던가. 저는 한신승에다가 저득점 보고 라쿠텐도 웬만하면 배당도 2배당이고 이러면 가면 좋겠지만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점을 넘는 플레이들 3점 언저리에서 1점을 더 내고 아니면 추가점을 빨리 뽑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4점 넘으니까 귀신같이 승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왜? 멤버는 그대로예요. 투수들이 더 크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아예 요번 연도에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옆배만 봐도 옆배를 찍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왜? 점수가 나야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은 놓이고 라쿠텐이 상대 절개 만들고 약간 좀 그런 기질은 좀 보여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점수가 확고하게 좀 어느 정도는 아무리 1야라 하더라도 있어요. 우리가 역을 가서 투역배를 가든지 역배의 만승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세이브하고 주니치. 세이브 경기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계속 갔으니까요. 3번 연속 갔으니까. 그죠? 어제도 갔었죠. 그리고 주니치도 확실히 바보팀이다 보니까 2대1로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세이브한테 마지막에 2루 찬스도 주기도 했었고요. 요자는 이제 뭐 잘했던 시즌은 한 시즌, 길어봐야 한 시즌. 나머지 경기들은, 나머지 연차들은 거의 이제 반대골, 뭐 오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구 안 되고, 홈런 많이 맞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은 아니고, 엄청 하이했던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노멀한 부분들은 확실히 요번 시즌에 있어요. 히로토 같은 경우는 원체 잘하던 시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무너진 모습이긴 하지만, 얘는 특유의 2002년생인데도 포커페이싱이라든지 전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투수고, 그리고 결국 토고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았을 때보다는 반등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히로토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이닝은 무조건 많이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세이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고 먹고 뭐 하긴 했지만 다 뒤집어서 그런 경기들을 펼쳤고 홈에서 강점을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자는 우리가 이제 데뷔 1회로 봤을 때는 거의 반대골, 그 다음에 오바 이런 쪽이 훨씬 독보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히로토를 찍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저득점이겠죠. 지금 경기들 4경기 자체들이 지금 모두 세이브가 이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점수는 3점, 4점, 3점 이렇게 내긴 했지만 전반에는 꽁꽁 묵혀 있었던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전의 경기도 확실히 또 히로한테 또 거의 스윕을 주고, 히로한테 스윕 주고 점수도 아예 못 내고 이런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히로토도 뭐 A급이라 보기보다는 특 S급이라고 보고 있는 투수긴 하죠. 공략 못하면 그냥 4이닝, 5이닝이 그냥 순삭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이브가 타격점이 좀 후반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운이 좀 따라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기를 승을 거두고 했기 때문에 두플란티어도 제가 세이브 반대를 보긴 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죠? 6월 11일 경기였는데 3대2로 이겼나? 어쨌든 뭐 4대 1 그 경기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언더도 괜찮을 수 있겠고, 세이브 타격 때문에 그렇고요. 승은 주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니치 이제 승 많이 가면은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은 세이브도 우리가 지금 다 배팅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지바하고 야쿠요. 지바는 오지마가 나오는데 올해는 불운도 아니고 자기도 못하고 있어요. 피안타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설명이 같고 지금 오늘도 졌고, 지바는 이제 또 점수가 인터리그라서 점수가 또 나온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거고, 내가 점수 많이 난데 어제 제가 뭐라고 기억을 하세요. 3대3하고 항상 지바가, 왜냐면 작년 야쿠르트는 올해만큼은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경기력을 펼쳤었잖아. 그지? 근데 그때도 지바가 인터리그 때 3대3이고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서 이긴 경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다득점 요소들이 좀 있다고 봤었거든. 근데 다득점을 계속 못 찍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쿠르트가 지금 2점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5.5를 받든 6.5를 받든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지마도 좀 좋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지바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5.5를 줬으면 저는 오바를 좀 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6.5 보면은 지바도 아까 3점이라 얘기를 했고 야쿠르트도 3점이면 그럼 짱깨식으로 계산하면 3대3에서 연장 가서 방금 오바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무승부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메이저리그처럼 서든데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5면은 3대3이 넘으니까 가기가 좀 편한 거고 왜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고 무승부가 나도 오버는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9점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3대3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치만 어쨌든 이 장거리 타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어마가 상당히 뭐 저번에 키움이랑 NC 했을 때 그때 몇이었노? 9.5대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승을 찍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야쿠도 지금 반짝한 거는 뭐밖에 없다? 중간중간에 4점 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1, 2점, 1, 2점, 1, 2점 아니면 3점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투수도 가뜩이나 이제 메리트를 못 가져가는 팀이고 한데 타자까지도 2점 가지고는 승리를 하기가 어렵겠죠. 야구를 하는 데는 아무리 형님들은 2점을 일본 야구를 한다고 해도 2점을 내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2대1로 이겨야 되거나 한데 맞죠? 3점은 나면 또 일본 야구에서는 3점 중요할 수 있거든. 차이가 나거든요. 3점에서 이기는 경우도 많아. 근데 2점 가지고 승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맨날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건 니오네한테도 싹 따지고. 맞죠? 인터리그 반등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선발들을 싹 다 빼버리고, 아니면 띄울 애들만 띄우고, 아니면 신인들의 경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를 왜 안 쓰냐면 감독이 의중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선수들보다 이 선수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쓰는 거겠죠 보통. 맞죠? 뭐 감독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맞지? 그래서 뭐 또 그런 선수들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팝리그에 보면 퓨처스 리그 한시 되면 계속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리그들을 제가 다 봐요. 왜?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한국 야구든 미국 야구든 일본 야구든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 90년대생들이 이제 노장이고 은퇴를 하는 나이고 2000년생들이 주축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 2000년대 후반 선수들이 이제 신인급에서 유망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럼 아직 지금 안 드러나 있는 선수들도 많을 거 아니야. 메이저리그든 일본 야구든 퓨처스는 미래든 맞죠? 그런 애들도 체크를 해야죠. 분석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선수들이 또 2, 3년 뒤에 터질 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야구르트를 보고 있는데 매년 투수 파트든 타자 파트든 재능 있는 선수들은 없어요. 다른 팀들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지바에 중장거리 타자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뱅에 투수 키우는 애들도 있고 소뱅은 원체 3군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 팀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 운식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 화요일 경기랑 금요일 경기 스타트하는 경기들을 치고 특히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 경기 때 거의 승률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의욕을 가지고 연승을 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죠? 그럼 투수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터질 수 있는 요소가 안 되고 그럼 그때는 보통 외국인이 하드캐리하면 그 투수가 나왔을 때 승리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설명이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뽀록 터지면 똥 밟은 거고 최소한 일주일이나 3일 4일은 경기가 나와야 반등을 치고 좀 야구르트 야구가 달라졌구나 그럼 그 뒤부터는 찍을 수도 있고 한 번씩 건드려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같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 떼떼로토토님 가지고 추천 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중국하고 네덜란드. 저는 중국은 진짜 주포는 개뿔 없기는 해요. 근데 네덜란드도 어제 티르키의 경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답보 없는 경기들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 웃긴 게 내가 이제 TV를 돌려봤는데 아침에 하필 딱 그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 한국 천안했던 거 제가 2차전은 못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나오더라고. 거기 속에 내가 오늘 SBS에서 스포츠에서 중계를 해주던데 지나간 건데 이제 해주더라고요. 돌리다가 항상 저는 스포츠 채널 맨날 돌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일단 니미르 형님, 빠박 형님이 몰빵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긴 해. 근데 중국도 그냥 홈 분위기를 떠나서 세 세트를 물론 세르비아가 개그지 같은 짓을 했어도 아무 기대감이 없어. 우크라이나, 중국 맞죠? 근데 그런 애들이 오늘 또 우크라이나도 또 잘했죠. 3대2로 이겼지. 맞죠? 그리고 원래 또 이제 네이션 배구라는 종목과 그다음 국제적인 배구가 제일 역배 라인들이 좀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긴 해. 물성으로 역배 무조건 가자 이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중국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뭐 당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네요. 저는 미리 좀 보내긴 했는데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나 나나 이길 수 있었던 네덜란드 튀르키예 경기를 네덜란드가 진짜 못했어요. 트윈스트라든지 못했다고. 원래 있을 때도 니미를 원몰팀 원팀이긴 해요. 니미한테 그냥 몰빵 주고 빠박행님 있잖아. 니미를 알 거야. 그 혼자서 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그래도 막 처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중국의 흐름과 그다음 분위기와 그다음에 축구는 확실히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경기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국 프렌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행보들도 지금 물론 뭘 원래대로 가는 팀도 있긴 하지만 1주차에 선수 빠진 거 감안하더라도 잘하는 팀들, 소위 말하는 반대 잘하는 팀들이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고 조직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면 계속 그렇게 나야 돼.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설명은 솔직히 더 낫다고는 얘기 못해.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경기가 흘러간다면 프렌이나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집스럽게 배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근데 네덜란드도 유럽의 강팀 치고는 중위권 팀 치고는 경쟁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 탄 중국이 프렌을 먹고 갈 가능성이 커요. 이탈리아도 오늘 봐봐요. 이탈리아가 다 이길 것 같았는데 한 세트는 프랑스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세트 봐서 오늘 하고 셧아웃이네. 방향 오버를 줬지만 물론 둘이 라이벌 관계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행보들이 다 그렇거든요. 잘하는 팀이 좀 더 잘하거나 마인을 더 하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전체 모든 팀들이 여배든 남배든. 물론 하는 팀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하는 팀들은 2.5도 다 하고 했었어요. 못한 아예 이제 뭐 네이션에 올라왔다든지 이런 팀이면. 미국도 솔직히 우크라이나 첫 경기 때 이겨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란도 진짜 뭐 없어요. 사단하고 이건 오늘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프렌만 찍는 게 낫고 오바랑 프렌 중에서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 골라잡기 잘하는 경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냐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1냐하고 9개하고 배구 쪽으로만 가고 자질구레한 거면 빼고 저는 다소 어려운데 항상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든 쉽든 저는 어차피 결과 내는 직업이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알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할 거면 집중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쉽니 많이 어렵니 답은 해주지만 항상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 근데 어차피 할 사람은 할 끼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게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구기아 설명한 거 그대로 가는 팀들은 그대로 갈 거고요. 바뀌는 팀들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구기아 1야를 배팅을 하다 보면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리그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투수를 막 바꾸고 하니까 구기아 1야는 거의 한 80% 90%는 그대로 갑니다. 저번에 옛날에 하나만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제 분석 결대로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두산은 알칸타라 승용이가 나오고 어제 알칸타라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변별력은 있고 뭐 설명은 많이 할 건 없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재미없는 경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승용이 같은 경우는 승용이 준호, 동주 그 다음에 뭐 김유성 이런 선수들은 어차피 연차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연차가 이제 더 올라갔는데 이런 성적 보이고 있으면 못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승용이는 이제 팀 때문에 3승 4패인 거고 자책점도 이제 뭐 수비 도움 못 받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세를 보여주고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알칸타라는 이제 뭐 그래도 두산에 있을 때 10승 넘게 몇 번을 찍었던 투수고 한신에 있을 때도 잘할 때는 또 엄청 잘했던 투수기 때문에 국내 야구에서 10승을 했던 투수들이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항상 재미없는 경기들을 펼쳐요. 그리고 키움도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얻어 터지는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얻어는 터지는데 따라가는 경기에서 얻어 터지거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홍홍기 감독이 알칸타라를 길게 쓸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김요나도 5이닝 가는데도 안 내리고 계속 쓰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계속 불펜이 니도 나오고 2군 해서 다 콜업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럼 팀이 완전
원래도 지금 안 되지만 완전 쓰레기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언더 경기 해가지고 두산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도 두산을 조합에 갔었죠. 오릭스하고 두산에서 3.9배 이렇게 갔었죠. 어제보다는 오늘은 또 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시에 경기를 했으면 배수 문제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5시 경기이기 때문에 물 차는 구장이라도 배수할 시간 충분히 있다. 그리고 NC나 이렇게 신구장들 있죠. 라팍이라든지 요런 신구장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잠실이나 뭐 사직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이게 물 뺄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SG하고 롯데 어제는 이제 오바를 봤었는데 오늘 추신수 은퇴식은 뭐 그렇게 의미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국외에서 좀 오래 뛰다 보니까 좀 약간 있는데 솔직히 추신수는 뭐 잠깐 뛰고 말년에는 거의 안 뛰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약하죠. 그리고 좀 요새 논란도 있고 박정태 감독 뭐 시켰다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벤트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김강현과 간보아가 나오는데 간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경기 그 머리 박은 거 말고는 삼성전에 머리 박은 거 말고는 뭐 이제 화이트처럼 이것도 다드스한 5선발급이니까 그죠? 아무리 뭐 다드스에서는 5선발 낮게 보지만 거기 5선발 들어갈 정도면 최고의 팀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죠. 있는 선수죠. 그리고 김강현이 같은 경우 이제 뭐 2년에 36억 해가지고 이제 추신수 은퇴하기 전에 뭐 예우 차원에서 이제 나이 감안해서 줬는데 뭐 이제 돈 다 챙겼으니까 형님들하고 이제 뭐 아쉬울 게 크게 없는 상황이죠. 김강현 같은 경우는 나이 대비 이제 38이니까 거의 뭐 40살까지 뛰다가 대우해 준 거야. 나이 대비해서 준 거야. 나이가 지금 이런데 옛날같이 했었으면 돈 더 줬겠지. 쓰기 안 줄 사람도 아니고 야구의 진심인 구단인데 정용진 그 구단주가 2027년도에 성남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바가 가장 좋다 했고 언더볼 경기는 아닙니다. 간보 하나 보고 언더볼 경기는 아니고 보통 유통 더비에서 그래도 저득점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롯데도 어제 좀 득인 게 뭐예요? 하루 쉬었다는 거죠. 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잖아. 왜? 3연투도 있었고 그 다음 아시다시피 불펜의 가용 자원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롯데나 LG나 하나나 뭐 이런 경기들이 쉬어가는 경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계속 싸우고 키움한테는 오히려 일격 당해가지고 질 수는 없으니까 사직 홈에서 맞죠. 마지막까지 키움도 약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생겼잖아. 근데 못 이겼죠, 그죠? 세웅이 그때 데이비스 나온 날에 그러니까 저는 하루 쉬었던 게 롯데한테는 엄청나게 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몸도 안 풀었잖아. 만약에 기아 NC처럼 경기를 하다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다 맞춰놨는데 뭐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 생길 수 있죠. 근데 아예 경기 자체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끝내버렸기 때문에 푹 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아마 몸 풀기 전에 아마 취소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삼성하고 KT. 삼성 어제 이제 후라도로 바꾸는 건 이해가 되죠. 이제 원래 나올 등판인 간격이기도 하고. 근데 KT는 왜 쿠에바스로 바꿨게요? 쿠에바스 좋지도 못하는데. 맞잖아. 그대로 어제 투수들 나와주면 되는데 왜 굳이 쿠에바스 좋지도 못하고 아직 집에도 안 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마 해보고 그것도 안 먹힌다 생각하면은 이제 잘라야 되겠죠. 쿠에바스도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잘했던 건 잘했던 거고 근데 올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컷 해야겠죠. 냉정하게 프로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쿠에바스가 이강철 감독이 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5할 승률 맞추고 5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쿠에바스 냈다는 거는 그리고 쿠에바스가 삼성전에는 확실히 이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기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라도도 어떻게 보면 형님들아
지금 키움 있을 때나 뭐 헤이수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있을 때는 10승을 했는데 여기 왔을 때는 6승 5패를 하고 2점 떼고 탈삼진 6개 때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기준이 전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팀이 팀인지라. 키움은 솔직히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야구를 하는 거와 그리고 여기서는 1선발, 2선발이면 어찌됐든가 2, 3이 아니면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올라가는 팀이야. 근데 그 기준에 봤을 때는 많이 아쉽다는 거야. 1.48을 가기에는 아쉽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삼성을 봤죠. NC전에도 삼성을 보고 오바를 보고 그 다음에 LG전에도 삼성을 보고 그 다음 어제도 삼성을 봤었죠. 근데 후라도가 나와서 1.48을 다시 받아서 간다. 황동재는 어제 배당이 좀 좋았잖아. 어제 삼성 역배였잖아. 동재는. 근데 이런 관점에서 1.48에서 후라도에 키움보다 더 나은 성적도 안 나와주고 있고 더 임팩트가 있는 모습도 안 보여준다 봤을 때는 저는 딱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차라리 아싸리 그냥 삼성 잘하고 있는 오마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오늘 배당 메리트는 없어. 어제는 항동재 1.9였기 때문에 삼성 역배승에 NC 역배승에다가 그다음 뭐갔지? 삼성승 NC승 세이브 승 가가지고 6배 5배를 만들어 갔던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NC는 이겼고 강콜도 이겼고 그다음 세이브 했었으면은 이제 3배 먹고 오리스 이제 2배짜리 먹으면 수익 나잖아요. 우리는 뭐 존나 지금 더 먹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3배는 안 좋아하지만 방장이 맞죠? 근데 세이브가 어제 그래 해가지고 그냥 적특이 났던 그런 부분이지.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했잖아. 왜? 안 읽고 우리가 5월 한참 좋았을 때도 안 읽고 가고 저도 뭐 소폭 손실이고 하니까 먹죽 뭐 죽어도 조금 주고는 안 주는 거야. 그 다음 또 먹고 이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었잖아요. 5월달 솔직히 인정. 6월 초까지만 해도 그 다음 그 뒤에 조금 또 뭐 아쉽게 주고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 일주 정도, 한 10일 정도 먹을 건 또 중간에 먹고 그랬던 부분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쿠에바스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다 살려두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라스트 찬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확실히 그래도 삼성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도 그걸 생각하고 등판시킨 게 아닌가 마지막 테스트라 생각하고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NC하고 기아 오늘 경기들은 저는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영우가 나오고 양현종 나오고 양현종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나마 양현종, 김강현, 유현진 중에서 가장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유현진인데 유현진도 1306님 지금 추천 솔직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피칭들을 보시면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NC 그대로 볼 거예요. 신영우 지금 자주 나오고 삼성전에 확실히 얘는 공은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기아도 지금 형님들아 나 어제 정확하게 나왔지. 내 말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나왔잖아. 어제 형님들 솔직히 인정? 그 김태군이 왜 뛰냔 말이지. 맞죠? 수비 실책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존나 못한다고 형님들아. 그 팀명분이 기아 팬들도 야 수비 또 지랄이 또 한다 이 말이야. 행우 형님도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만 말려버리면 해결사가 없는 거야. 지금 나성범도 없잖아. 도영이도 안 나오잖아. 맞잖아. 정확하게 나왔잖아 내가. 수비 실책 나왔고 그게 스노우볼 해가지고 더 나왔잖아. 그 다음 뭐야? 주로 굳이 안 뛰어도 되고 그 박찬호가 홈런 치고 2대1로 동점 됐으면 2대1이 됐으면 분위기 반등이 됐잖아. 근데 거기서 굳이 김태군이 또 주루 본능을 해가지고 그렇게 졌단 말이야. 항상 그렇다니까. 한준수가 하든지 김태군이 하든지 아니면 황대인이가 하든지 이창진도 느린 편이잖아. 그럼 그런 선수들이 무조건 있어요. 이우성, 이창진, 그다음 최영우, 황대인, 한준수, 그다음 김태군 얘네들 안 나올 수 있는데 다 나오는데 찬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비 불안성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오선우 이런 애들도 요새 토보먼 감독이 써보려고 했잖아. 그래 정확하게 그렇게 됐잖아. 불안하다니까. 그렇다고 점수도 NC한테 강했는데 비슷비슷했잖아. 만약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을 했어도 NC가 신민영이 그렇게 약했는데도 초반에 꽝꽝 묶이고 그냥 이 외풀이나 치고 있고. 그럼 나는 NC 신영우라 하더라도 또 한번 가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기아도 NC도 중요하잖아. 어제 제가 보여줬잖아요. 뭐 보여줬어요? 순위표 보여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LG 나는 모든 경기들이 다 접전 붙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길게 볼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NC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안 좋은 상대 기아로 위닝 시리즈 가져가느냐. 그다음 오늘 있는 LG하고 하나 경기가 뒤집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제?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봤었거든. 근데 잡았기 때문에 신용호 자체도 부담감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왜? 그래도 NC는 항상 기아한테 엄청 약했었거든. 근데 이번 시즌 기아는 정말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갈 이유는 없어요. 양현종도 못하기 때문에 피한테 너무 많이 맞습니다. 근데 그럴만 하죠. 왜? 나이가 38이고 39이야. 나이가 많다고 꼭 못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본 야구 투수들은 제구력이 되니까 또 비교하게 만드는데 와다라든지 와쿠이라든지 기시 알베라든지 요런 애들 잘 이시카 야쿠르트 이시카라든지 맞죠? 물부는 아니면 파워피처에서 벌렌더나 뭐 지금 못하지만 그런 거야. 국내 야구는 안 되면 그냥 끝인 거야. 그래서 하이리그인 거예요. 맞죠, 형님들? 일본도 나이 많다면 못하나 기시하고 와다하고 물론 일본 빠떼 애들이 좀 못하 좀 우리나라보단 떨어지는 건 있긴 하지. 그럼 미국은 미국 그 선수들 지금 40 넘어서 근데 그 전까지 40 넘어도 잘했잖아. 뭐 그레인키도 있었고 지금 벌렌도 못하지만요. 그렇잖아요. 뭐 스트라스버그 웨인라이트도 그렇고 그죠? 맞잖아. 나이가 문제가 크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가 안 돼 버리면 한국이 일본처럼 타격이 못 치는 애들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나 소나 야 이 공 옛날 같지가 나토님 않네. 추천 이래 감사합니다. 돼버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리고 어제 제가 기아 정확하게 판단했었고 그리고 어제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팀이랑 해도 이런 모습은 불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성범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나성범도 NC에서 기아 가고 나서 솔직히 거의 반먹튀가 반이에요. 그죠? 맞죠? NC도 갈 때는 정말 아쉬웠는데 지금 하는 거 봤을 때 NC에서 만약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정말 돈값 아깝긴 하지. 그지? 그래서 저는 역배에다가 프렌에다가 뭘로 본다? 뭘로 본다? 오바로 봐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고 LG인데 이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LG가 어제 경기를 안 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네요. 하나 홈인 부분도 있고 폰세는 어쨌든 아직 패가 없어요. 그때 그걸 두드린 게 LG였었거든요. 기억나죠? 최은성 홈런 치고 4대2 동점 만들어 폰세는 패배는 안 되고 그때 이제 뭐 조동욱이 나오고 그다음 정우주 안 쓰냐 이거 한 거 아니야. 그제? 어쨌든 야 지금 패디도 패가 있고 올로도 패가 있고 다 패가 있는데 이 정도면 패디를 뛰어넘는 수준 아니야 지금. 그죠? 얘는 물부도 지금 안 갔던 투수인데 그제? 가도 뭐 안 갔지 않나? 활약이 없잖아. 만약 갔었어도 맞잖아. 그죠? 그다음 창교 같은 경우도 잘하는데 요렇게 비교를 하니까 좀 창교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나는 아홉수구 지랄이고 모르겠고 이거 LG는 어제 경기하는 게 낫잖아. 나 지금 0.5경기인가 그렇거든요. 1무 좀 앞서고 패 하나 없어서 지금 앞서는 거거든. 0.6 6할이고 LG가 6할 1인가 1푼인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경기 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LG가 좀 똥줄을 타오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오늘도 전반 5이닝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 요번 시리즈는 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이닝은 굳이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많았는데 LG 이제 하나는 전체 타격은 떨어지고 LG는 전체 타격은 좋아서 그래도 폰세라도 공략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동점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더 내지는 못했어요. 폰세가 이제 투구수가 많아서 이제 잠실 전에 교체가 되었지만 그 만약에 더 뛰었었으면은 더 빨리 끝났지 않았을까. 하나 뭐 최은성이 홈런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홉수구 지랄인다 보다 그냥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폰세 나왔는데 뭐 4점 가지고 LG 타격 좋은데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도 항상 7.5가 좀 유독 많은 경우는 그것 때문이야. 전체 타격이 높다고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황영목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뭐 황영목 뭐 사건은 뭐 개인적인 일이죠. 뭐 불륜 뭐 결혼해서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도의적인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들추고 깎으려고 해서 문제인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죠? 황영목이 뭐 했다가 헤어지고 한 거지 바람 피고 한 건데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잖아.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사인데 뭐 그거에 뭐 분석하고 연관짓는 건 좀 개입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지? 황영호 빠지면 이진영, 최인호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7.5가 하나가 선발 야구를 한 데서 언더 많이 뜨는 건 아니고 7.5 언저리에서 많이 뜨다가 이제 오버 나거나 아니면 7점에서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LG도 타격점이 거의 5점, 4점, 뭐 SSG 전에도 그랬고 또 갈 때는 가고 피할 때는 피하고 딱 입맛대로 해줬단 말이지. 오버하면서 LG 승하고 오버하면서 LG 승하고 맞죠? 안 갈 때는 안 가고 그럼 주고 있다가 알칸타라하고 그거 주고 있다가 마지막 경기 때는 또 키움 많아가지고 그냥 LG 마엔 가자 했었잖아요. 갔었고 그죠? 2시 경기 혼자 있었던 경기. 그래서 저는 하나승 오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 경기는 그냥 저득점만 볼게요. 이거 2.5 마이니드인데 그냥 저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은근히 그 남배 네이션 흐름을 보면요. 뭐 중국 같이 이렇게 셧다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셧다운 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폴란드가 마이너를 하면서 언더를 한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기준이 우리가 보통 배구를 베팅할 때 180을 보거나 181을 보잖아요. 근데 충분히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티르키에도 어제 네덜란드 둘 다 진짜 개졸전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3대1이 나와도 저는 저득점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져요. 왜? 25, 2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어찌됐든 넘버 이지방이니까 최고니까 공격력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티르키예가 제가 저기 뭐야 뭐 미들 브로커들이 좀 좋다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핵 에이스의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크가 좋긴 좋은데 MVP 출신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 부속했을 때 티르키예 얘기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5면은 좀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배당이 그 정도로 1.45만큼 틀어 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당 메리트도 좀 떨어지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K리그, J리그를 나중에 이제 제가 4시 이후에 좀 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경기는 9야 1야 네이션 배구만 해도 12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세포를 짰습니다. 알겠죠? 어렵지만 쉽지만 이런 게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은 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어려운갑다 쉬운갑다 아니면 좀 가기 어렵진 않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다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지? 맞잖아요, 형님들아.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지? 어려워도 맞추는 경우도 많고 또 뭐 뿜빠이 오늘 조심해라 했더만은 그냥 다 맞추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8년 동안 방송하면서 알겠지? 그래서 그냥 골고루 짰고 시간대별로 좀 짰습니다. 그리고 기본 4배당은 넘게 짰습니다. 뭐 이거 어제같이 3.9배에서 뭐 어제는 두산뿐만 아니고 한 개 더 놀라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것만 가려고 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배당이 커야 되고요. 적득도 많이 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3개 넣으면 그래도 두 폴은 다 뽑아지고 다 안 하고 한 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3폴은 그래도 가야 되고 적득 대비했을 때도 가야 되고 배당을 위해서도 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하다가 이제 낮은 거 하면 형님들 눈에 안 들어올걸요. 왜? 그래 하다가도 맞는 날 있고 안 맞는 날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가서는 야 이거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이거 안 할란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습관이죠 습관. 그렇게 들어있으면 낮아 보일 거고 그런 낮은 거에 습관이 돼 있으면 이제 조금만 봐도 높다고 할 거죠. 돈 안 되는 거 뻔히 본인도 느낄 건데 그지? 그죠? 그냥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는 거예요. 적득 날 거면 어떻게든 적득이 나서 저번에 NC 제가 저배당 갔었잖아요. 소뱅하고 NC하고 300 한 적 있었잖아요. 3.3배. 그 다음에 이제 3.7배 간 거였어. 근데 그마저도 안 가던 사람이 가니까 NC가 적득이 났잖아요. 우친한 건 아니었지만 2대2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다리는 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뭐 배구 챙겨갈 건 챙겨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프렌 보려고 하는 거잖아 오늘. 알겠지? 나 아까 1.8이었는데 저는 근데 배당 신경은 안 써요. 근데 좀 많이 깎였네요. 하기 전에 아마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기 전에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